예, 마지막으로 9월 18일 한 주 종합 주가 지수에 대해서 한번 전망이라고 할까요? 한번 말씀드려보고, 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틀리더라도 너무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난주에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미국 저기 나스닥백에 대한 선물 지수랑 국내 코스피랑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나스닥은 그 저기 60일하고 20일 사이 정도에 머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맞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안 맞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으로 가보면 이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횡보 내지는 그 약간 상승 정도, 하락은 아니고 상승 정도로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월요일자 상승했고요. 화요일 하락, 수 상승, 목 상승, 금요일 이렇게 하락이 많이 했습니다. 선물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몇 프로 빠졌나요? 수치가 지금 안 나오는데. 예, 한 1.78%, 거의 2% 가까이 선물은 2%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 미국장 금요일 날에. 상대적으로 한국장은 상승을 했어요. 상승 마감.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피 금요일장 코스피 차트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5일 전으로 가면요. 3, 4, 5. 예, 이 상태에서 60일하고 20일 사이 갇히거나 그 정도로 제가 전망을 한번 했었었는데, 일주일 지난 지금 보면은 양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60을 이렇게 심하게 들어올지는 몰랐는데, 요거 어쨌든 하방보다는 행보 내지는 상방을 했는데, 요거는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 뭐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다시 그 미국장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은 이게 디커플링이 났습니다. 그죠? 디커플링이라는 거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장이 대부분 미국 장을 따라가는데, 미국 장하고 지금 언밸런스, 그러니까 그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는데, 미국 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 일주일 동안에 양음양양음이었습니다. 양음양양음이었는데, 한국은 양음까지는 갔다가 그다음 양음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죠. 양양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디커플링이 발생을 했고, 월요일장 두 번째 클립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 종목을 하나로 코덱스 인버스 하방을 로 생각해서 인버스를 한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디커플링이 발생을 했는데, 금요일장은 한국이 먼저죠. 했던 시간이 우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 장이 먼저 시작하고 저녁에 이제 미국 장이 시작하는데, 우리는 금요일장을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전 고점까지도 뚫었어요.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상승 마감을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고, 미국장 같은 경우는 거의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것을 맞추거나 아니면 요것을 비슷하게 가려면은 월요일장은 무조건 빠져야 된다. 최소. 그래서 다음 주는 그래서 하방으로 본다. 그래서 요 기준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장을 포함해서 다음 주는 좀 빠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하방 쪽 베팅했고,
그것이 코덱스 200 인버스 EX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 하나 되겠습니다. 하방 베팅.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 요거였습니다. 그 디커플링이 발생을 했고 비교적 크게 발생했죠. 그래서 하락분도 반영이 돼야 되고 상승분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단순히 이론적으로는 원래 디커플링 발생 안 하려면 이건 하단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와야 될 게 양봉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락분과 여기 상승분을 합치면 한 3%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뭐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미국장이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하방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래서 제 그 다음 주 예상은 지금보다는 밑으로 내려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뭐 조금 더 차트를 제가 보는 어 시각은요. 어 보시면 지난번에 그 4 등분선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렸죠. 이 파란색이 지금 4 등분선인데 저점을 기준으로 상승해서 25% 라인은 그냥 갈 수는 없다고 말씀드려서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좀 하락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상승파 하락산파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단은 그 해석 기법은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지금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번 예측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전에 하락했을 때 소위 얘기하는 쓰리바닥, 그 쌍바닥보다 좋은 쓰리바닥이 형성되고 상승을 했었죠. 상승 오파로 보면 1, 2, 3, 4, 5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지금 그 전형적인 상승 오파 이론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뭐 저는 이렇게 오파로 분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형적으로 차트를 그릴 때 이게 인제 쓰리바닥을 띄고 상승을 합니다. 근데 상승할 때 이 이전 고점 여기를 뚫죠. 그래서 이게 좋은 징조죠. 그래서 뚫고 다음에 눌림을 줄 때는 이 언저리에서 눌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서 눌림이 있고 여기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을 하죠. 그래서 이전 고점을 다시 깨죠. 그다음에 다시 눌림을 줬다가 상승합니다. 근데 5 파의 마지막 판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전 요 1 파, 3 파에 비해서 1 파, 3 파에 비해서 5 파는 좀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점을 찍었다고 보고 여기서 인제 하락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인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다음에 이렇게 올리고 이걸 더 뚫어 줘야 됐었는데 이거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고 25일 선을 했죠. 여기는 상승파 하락 산파로 차트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4등분선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승파 하락 산파 이게 하락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 이런 거에는 또 4등분선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25일 선 찍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 고점 뚫은 거까지 좋은데 이렇게 다시 눌렸고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드는 생각은 이제 상승 우파가 맞다면 이제 하락 3파 소위 얘기하는 그거 있죠. 3 파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 파동이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이전 고점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전에 보시면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아 짧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밑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함부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요렇게 갈 가능성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좀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고, 만약 이걸 이전 저점 깨고 내려온다면 이런 식으로 다시 가서 여기까지 50 일선까지 터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 한국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말씀드리기를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고 추세선도 깼죠. 그래서 추세선 깼다가 다시 올리고 이 60 일선 맞고 다시 20 일선 지지, 그다음에 60 일선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도 같이 뚫었죠. 그래서 여기 좋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요걸로 봐서는 눌림을 주더라도 60 일선에 눌렸다가 상방으로 갈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차트 현 상태는. 미국 장보다는 차트상으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전 고점 뚫고 이전 저점 여기를 깬 다음에 다시 올라가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냥 미국장 영향 때문에. 그래서 최소 60일 정도는 터치를 해 주고 60일 이하 밑으로 해서 이 저점을 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냥 가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는 하방을 예상해서 코덱스 200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요렇게 마치겠습니다.